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43회입니다. 추운 계절이라 그런지 몸이 썩 좋지가 않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마음이 점차 설레이고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으로 애틋해지던 시기였는데 이제는 좀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회의 녹음과 동영상을 만들음에 있어서는 제가 구리시의 광장에서 발견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을 넣어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고장에는 적어도 요만큼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레임과 향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 회에는 시인이자 영문학자인 이산 김광섭이 쓴 글 중에 시애의 등정이라는 글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김광섭의 일종의 자서전 비슷한 글인데요. 이 글의 내용 중에는 그가 아일랜드의 문예부흥, 아일랜드의 민족극 운동을 자신이 어떻게 인식해서 그것을 자신이 참여했던 한국의 근대 연극 운동에 어떻게 반영하였는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이 땅의 서양 근대극을 이식하려던 지식인들은 아일랜드의 연극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근대극을 지도해 나가던 입장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연극에도 관심을 가졌지요. 그런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왜 하필 아일랜드였을까요? 한국의 지식인들은 어떻게 해서 아일랜드 연극에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도 아니고 왜 하필 아일랜드에 그들이 주목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적인 답을 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아일랜드는 식민지의 입장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인들이 동병상련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아일랜드 연극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교과서로 삼을 수 있는 자료들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설명입니다. 과연 김광섭의 이 글을 읽어보면 글 내용에서 이 땅의 지식인들이 아일랜드에 대하여 일종의 동지적 의식이나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식인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민족주의를 발휘하여서, 즉 문화적 민족주의를 가지고서 연극에 종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연극에 관심을 가졌던 지식인들이 그런 식으로 문화적 민족주의의 레토릭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합리화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예술연구회에 종사했던 지식인들이 다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광섭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유치진도 자기 스스로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해서 아일랜드의 민족극 운동을 알게 되었을까요? 일본을 통해서 알게 되었겠지요. 한국인들이 서양을 받아들이는 창구가 된 것이 일본이니까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인 아일랜드의 민족극에 대하여 동병상련, 동지의식, 동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아일랜드 연극에 대한 지식을 수입하고 아일랜드 연극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인들도 자신들도 아일랜드 연극에 대하여 동병상련, 동지의식, 동질감 그런 것을 느꼈을까요? 그런 것을 느꼈던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일본인들은 아일랜드 연극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다. 일본인들도 식민지적 위치에 있던 아일랜드에게 동질감, 동병상련, 동지의식, 공감을 느꼈던 것일까요? 일본인들의 민족주의도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에 공감하고 공명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일본인들이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에 공감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아일랜드 연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일랜드 연극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면, 그 소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수입한 한국의 지식인들이 아무래도 일본인들의 내셔널리즘, 일본인들의 민족주의의 스타일에 그대로 영향받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우리의 민족주의는 자랑스럽고 저들의 민족주의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민족주의가 사실은 저들의 민족주의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들의 민족주의의 아류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때는 우리의 민족주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때 민족은 지상의 가치였습니다. 지금은 그 가치가 많이 쇠락했지만 우리는 아주 많은 경우, 아주 중요한 경우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민족주의를 잃게 되면 우리 사회를 통합할 중요한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서구의 모양처럼 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연극도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아일랜드로부터 직접 아일랜드에 대한 지식을 얻고 우리가 직접 아일랜드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고대의 뿌리를 한반도에 두고 있어서 자신들이 고대의 무덤들을 파헤치기를 두려워하는 일본인들처럼 근대의 뿌리가 일본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우리 근대 사조의 정체성을 파헤치는 데에, 우리 근대의 중요한 어떤 것들의 정체성을 파헤치는 데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예기치 못했던 정체를 폭로하는 그 어떤 물건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모습이라도 당당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날씨가 추워서 마음이 허해지다 보니 문득 굳세지 못한 이런 잡념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김광섭이 쓴 글 시혜의 등정이라는 글 중의 아일랜드 연극 관련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란, 아일랜드는 12세기 이래 너무도 오래 타민족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언어와 문자를 말살당했으나 그들은 에란 문예운동을 통해 그 예술의 민족의 염원과 생명을 영원하여 세계의 에란 민족의 우수성을 나타냈다. 그 한 가지 예가 에란 수도 더블린에 있는 애비극장을 중심한 에란 민족극이었고 그들의 시와 노래였다. 1939년 대학을 마치고 오니 그때의 극예술연구회가 창립되었다. 이것은 연극의 이름을 빌어 에란과 같은 소극장을 세워 민족극을 수립하는데 세계의 신극, 근대극을 수입, 소개코자 했던 것이다. 에란 사람들은 그 운명을 이렇게 노래했다. 숲속에서 방황하자, 거칠은 벌판에서 우리는 고국의 이방인, 에란은 유랑인. 에란의 역사는 비탄의 역사였다. 기원전 독일의 남부 다뉴브강 연안에서 일어나 한때 유럽의 패권을 잡고 있던 그들 켈트족은 그 위세를 잃자 갈데 없이 조그마한 섬을 찾은 것이 지금의 에란 섬이다. 일찍이 기원전 9세기, 10세기에 덴마크의 침략을 받은 데다가 또다시 영국 침략을 받았다. 유럽의 천하를 잃고 바다를 건너 조그마한 섬으로 건너온데 그들의 우수가 안개같이 서려 있었다. 정치적으로 포로가 된 그들의 상전은 외국의 제왕이거나 폭군이어서 그들은 잔치상 옆에 앉아 굶주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신적으로 방랑의 길을 동경하며 바다 건너 고국의 옛 국토를 몽상하며 그들은 유쾌한 웃음 속에까지 눈물을 머금었다.
그 슬픈 심정에 불을 질러 놓은 것이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일어난 낭만주의와 휴머니즘의 사조, 데모크라시의 부르짖음이었다. 거기에다 1700년대의 미국의 독립은 자유와 해방의 정신을 드높여서 켈트족 본념에 입각한 정치투쟁을 감행하였다. 낭만주의 문예사조는 에란의 농민의 순수한 전설과 설화를 부활시켜 저지되었던 문화운동이 민족적인 정열로서 다시 출발하게 되었고, 민족정신을 집결하여 문교 방면의 개척을 꾀하였다. 그리하여 파넬 같은 정론가를 중심으로 반영운동을 일으켜 에란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위해서는 그 이상 더 공헌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 내가 죽어 파묻힌 후에는 그들 영제국 위정자들도 때가 오에 따라 선량한 인간이 되어 선량한 말을 하리라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고조되었던 정치투쟁이 좌절되자 거기에 집중되었던 민족적 정열은 문학과 예술 방면에 쏠려 억압된 민족정신의 표현을 문학에서 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전문학과 쇠퇴해가는 언어에 대한 연구가 날로 왕성해져서 에란은 그 자신 연구한 문학 개성을 이루었다. 수도 더블린에 에란 국민문예극장이 창설되어 에란 문예운동의 중추가 되었다. 에란의 위대한 문학자 하이드 박사는 에란 비영국민이란 제목으로 에란 고유문화의 파괴 말살을 비난하였다. 이러한 에란 문예 부흥운동의 결과 많은 젊은 문인들이 배출되었던 바 W.B. 예이츠, J.M. 싱, 그레고리 부인, 무어 A.E. 등이 빛나고 있으며 그들은 시가에 있어서 소설에 있어서 극에 있어서 언제나 에란을 떠나지 않았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일어난 에란 문예운동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는 에비 극장을 중심으로 한 에란 민족극이었다. 에란은 침범되더라도 그 극예술은 침범될 수 없는 민족의 염원을 담고 있었다. 그리하여 에란은 그 문학에서 그 생명이 영원하였고 현실의 전제에 대항하였다. 내가 연극인이 아니면서 극예술 연구회 운동에 가담한 것도 에란 문예부흥운동을 우리의 현실에 옮겨 민족운동이 금지된 것을 문예운동으로 전개시켜 보려는데 그 뜻이 있었다.